상하이의 밤은 질척거렸다. 와이탄의 화려한 불빛마저 두꺼운 비구름에 가려 희미하게 번지는 그런 밤이었다. 장대비는 푸동의 마천루 실루엣마저 지워버릴 기세로 아스팔트 위를 두들겼다. 와이탄 레지던스. 이름만으로도 부와 특권을 과시하는 초호화 아파트 단지 입구, 낡은 전기 자전거 한 대가 힘겹게 멈춰섰다. 린메이였다. 20 후반에서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흠뻑 젖은 싸구려 비옷을 걸치고 있었다. 밤샘 작업이라도 한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배달용인지 서류용인지 모를 큼지막한 가방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자전거에서 내려 경비실을 향해 걸어갔다. 발걸음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조금 떨어진 처마 밑에서 동료인 듯한 젊은 여성 샤오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3202로 배달 건으로 왔는데요. 린메이가 경비원에게 최대한 공손하게 말을 건넸다. 경비원은 위아래를 훑어보는 노골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맞았다. 낡은 자전거와 흠뻑 젖은 행색은 이곳의 화려함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번쩍이는 자동 회전문을 밀고 한 남자가 걸어나왔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남자였다.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번쩍였고 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하얀 피부와 세련된 용모는 누가 봐도 상류층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대기시킨 검은색 세단으로 향하던 그는 입구에 서 있는 린메이를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오만함과 경멸감이 스쳤다. 어이, 거기. 남자가 경비원에게 턱짓했다. 웬 행색이 저런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려 해? 여기가 아무나 드나드는 곳인 줄 아나? 린메이는 순간 숨을 멈췄다. 또 시작이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런 종류의 시선과 말투는 지긋지긋하게 겪어왔다. 경비원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남자를 향해 허리를 굽혔다. 자오 회장님, 배달 때문에 오신 분 같은데. 자오 웨이, 골든 드래곤 부동산의 회장이자 이 아파트의 실세 주민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경비원의 말을 자르며 린메이에게 직접 다가섰다.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입가에 걸고서. 배달? 여기가 무슨 시장통인 줄 아나?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날카로웠다.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당장 여기서 꺼져. 그는 린메이의 말투나 억양에서 그녀가 상하이 토박이가 아님을 간파한 듯 묘한 비웃음을 흘렸다. 상하이 물 흐리지 말고. 린메이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평정을 찾으려 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선 안 된다. 아직은. 저는 정식으로 요청받고 온 방문입니다. 32015 주민분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규정상? 규정? 자오웨이가 코웃음을 쳤다. 이 건물에서는 내 말이 법이고 규정이야. 당신 이름이 뭐야? 어디 소속이지? 신분증 내놔봐. 그는 마치 취조하듯 린메이를 몰아세웠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초라한 행색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듯 집요하게 번뜩였다. 린메이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요구는 명백히 부당했지만 여기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그녀의 진짜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오만한 태도는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녀의 내면에서 분노와 임무완수라는 두 가지 감정이 충돌했다. 침착해야 해. 증거를 모아야 해. 그녀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잡았다. 제 신분증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린메이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하자 자오웨이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그는 이런 종류의 저항에 익숙하지 않은 듯했다. 저는 단지 제 일을 하러 왔을 뿐입니다. 입주민의 요청에 따라 정당하게 방문한 것입니다. 정당? 내까짓게 뭘 안다고 정당함을 논해? 자오웨이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그의 교양 있는 척하는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어디서 이상한 억양이나 쓰는 주제에 딱 보니까 YD런런이구만. 이런 것들이 상하이에 기어들어와서 문제야. 그는 노골적인 지역 차별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샤오리가 겁에 질려 린메이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메이 언니, 그냥 가요. 저 사람 이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린메이는 샤오리의 손을 가볍게 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자오 회장님, 그녀는 자오웨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법 위에 군림하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아파트가 치외법권 지역이라도 되는 겁니까?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자오웨이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반격해오는 하찮은 배달부를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내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그는 허리춤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당장 내 상사 바꿔. 어느 회사 소속이야? 내가 직접 전화해서 너 같은 건 당장 해고시켜 버릴 테니까. 그는 린메이가 당연히 겁을 먹고 굴복할 것이라 예상했다. 늘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린메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가방 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는 시육을 하거나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켜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 동작은 너무나 미묘해서 자오웨이는 눈치채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의지는 분명했다. 모든 것을 기록하겠다. 제 상사요? 린메이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공손함이나 두려움의 흔적이 없었다. 글쎄요, 자오 회장님께서 직접 통화하고 싶어 하실 만한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오웨이는 린메이의 예상치 못한 태도에 더욱 격분했다. 이 보잘것없는 여자가 감히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이 건방진년이.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너 같은 것들은 돈 몇 푼 쥐어주면 깨갱하는 거 다 알아. 그는 지갑에서 두툼한 돈 뭉치를 꺼내 린메이의 얼굴 앞에 흔들었다. 자, 이거 받고 당장 꺼져.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돈다발이 린메이의 발 앞에 던져졌다. 젖은 바닥에 흩어진 붉은색 지폐들은 마치 그녀의 모욕감을 대변하는 듯했다. 린메이는 바닥에 떨어진 돈다발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샤오리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었다. 자오웨이는 자신의 행동이 먹혔다고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왜? 부족해? 더 필요하면 말해. 내까지 거 하루벌이 정도는 내가 팁으로 줄 수도 있으니까. 그는 경비원들을 향해 눈짓했다. 저 여자 당장 끌어내. 내 건물 앞에서 더 이상 얼쩡거리지 못하게 해. 경비원 2명이 망설이며 린메이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도 곤혹스러움이 역력했다. 하지만 자오웨이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들이 린메이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잠깐! 린메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오웨이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곤함이나 두려움에 젖어 있지 않았다. 날카로운 지성과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자오웨이 씨. 린메이는 그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다. 더 이상은 못 참겠군요. 그녀는 어깨에 맨 가방을 앞으로 돌려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비옷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을 꺼냈다. 빨간색 표지의 기자증과 소형 디지털 녹음기였다. 자오웨이의 얼굴에서 의기양양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린메이가 내민 물건들을 번갈아 보았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린메이는 기자증을 자오웨이의 눈앞에 명확히 보이도록 펼쳐들었다. 거기에는 그녀의 사진과 함께 경제관찰부 탐사보도팀 기자 린메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저는 경제관찰부 탐사보도팀 린메이 기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귀하의 회사 골든드래곤 부동산의 불법 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 그리고 입주민들에 대한 부당 행위와 관련하여 수개월간 심층 취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녹음기를 들어보였다. 빨간색 녹음 표시 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귀하께서 직접 보여주신 이 놀라운 특권의식과 차별행위는 아주 생생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군요. 방금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 여기 아주 잘 담겼습니다. 이 녹취 파일과 함께 말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자오웨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 있었다.
그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얼어붙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뭐라고? 당신, 기자라고? 마침내 그가 간신히 내뱉은 말은 거의 신음에 가까웠다. 그는 뒷걸음질치다 휘청거렸다. 운전기사가 놀라 뛰어와 그를 부축해야 했다. 경비원들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감히 린메이에게 손을 대려 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떠올리며 사색이 되었다. 샤오리 역시 입을 떡 벌린 채 린메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동료가 이런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Current Part Characters 2495, Total Characters 7180. 자오웨이의 오만함과 위선적인 가면은 산조각나 처참하게 바닥에 나뒹굴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들먹거리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공포와 당혹감 그리고 밀려오는 불안감에 그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아니, 이건 오해야. 당신이 누군지 몰랐소. 자오웨이는 다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비굴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술을 좀 마셔서 실언을 했소. 제발, 기사화만은 막아주시오. 원하는 게 뭐요? 돈? 얼마든지 주겠소. 그는 다시 지갑을 열려고 했지만 린메이의 차가운 시선에 손을 멈칫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돈으로 회유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린메이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무겁게 자오웨이를 짓눌렀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을 발끝으로 툭 쳤다. 이 돈은 필요 없습니다, 자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제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니까요. 그녀는 녹음기와 기자증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자오웨이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곧 저희 신문사 법무팀에서 공식적인 연락이 갈 겁니다. 오늘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확보한 모든 증거들에 대해서 말이죠. 린메이는 말을 이었다. 불법 자금, 탈세, 그리고 입주민들에 대한 갑질 행위, 아마 해명하셔야 할 것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유능한 변호사나 미리 선임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물론 그 변호사가 당신의 몰락을 막아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린메이는 더 이상 자오웨이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곁에서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샤오리의 팔을 잡았다. 가자, 샤오리. 그녀는 돌아섰다. 비를 맞으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자오웨이와 어쩔 줄 몰라 하는 경비원들, 그리고 그녀가 방금 뒤엎어버린 거짓된 세계를 뒤로하고 그녀는 쏟아지는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젖었지만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새로운 전쟁터로 향하는 병사처럼 당당했다. 자오웨이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그것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화려했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비에 젖은 초라한 행색의 여자가 자신의 왕국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폭풍의 핵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린메이는 샤오리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다. 샤오리는 여전히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린메이에게 계속 질문을 퍼부었다. 언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기자였어요? 와, 대박! 아까 그 남자 얼굴 봤어요? 완전 똥 씹은 표정. 린메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대답 대신 젖은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녀의 마음은 아직 복잡했다. 통쾌함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전기 자전거에 다시 올라탔다. 빗줄기는 조금 약해졌지만 여전히 끈질기게 내리고 있었다. 상하이의 밤거리는 화려한 불빛과 짙은 어둠이 교차하며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페달을 밟으며 생각했다. 자오웨이 같은 사람들은 이 도시 곳곳에 존재한다. 부와 권력을 무기 삼아 약자를 짓밟고 자신들의 세상을 공고히 하려는 사람들. 그들의 견고한 성벽에 균열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만 했다. 린메이가 사는 곳은 와이탄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도시 외곽의 낡은 아파트였다. 그녀는 좁은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젖은 옷을 벗어던지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다.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다시 맴돌았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상하이 물 흐리지 말고 돌아가. 내까지 거 하루 벌이 정도는 내가 팁으로 줄 수도 있으니까.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헹구며 감정을 가라앉혔다. 이런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화면을 켜자 바탕화면에 자오웨이 골든 드래곤 부동산 취재 파일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폴더를 열어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 회계 장부 조작 의혹 자료, 피해 입주민들의 인터뷰 영상, 그리고 오늘 밤 확보한 생생한 녹취 파일까지. 증거는 충분했다. 이제 이 증거들을 엮어 세상에 알리는 일만 남았다. 그녀는 녹음 파일을 컴퓨터로 옮겨 저장했다. 자오웨이의 오만하고 비열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지방 소도시 출신이라는 이유로 세련되지 못하다는 이유로 받았던 차별과 무시.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결국 상경의 꿈을 접어야 했던 이유. 그녀가 기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순간. 이 모든 경험들이 그녀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끌었다. 그녀는 단순히 직업적인 의무감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 자신과 그녀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손가락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오웨이의 위선과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 그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망치질을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경제관찰부 편집국은 발칵 뒤집혔다. 린메이가 밤새 작성한 기사와 증거 자료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편집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골든 드래곤 부동산과 자오웨이는 상하이 경제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였다. 기사가 나갈 경우 엄청난 압력과 반발이 예상되었다. 린 기자, 정말 확실한 건가? 편집장이 신중하게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 우리 신문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린메이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편집장을 마주보았다. 모든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녹취 파일에는 그의 육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회계 자료 역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진실을 외면한다면 언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몇몇 간부들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자오웨이 측의 회유와 협박 그리고 보복 가능성이 그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린메이의 단호한 태도와 그녀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들은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웠다. 좋아. 마침내 편집장이 결단을 내렸다. 진행합시다. 법무팀과 협력해서 최대한 철저하게 준비하고 외부 압력에 대비합시다. 이번 기회에 우리 신문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보여줍시다. 편집장의 결정에 린메이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터였다. 그녀는 팀원들과 함께 기사 발표를 위한 최종 작업에 돌입했다. 사실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고 반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며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거쳤다. 며칠 후 경제관찰부 일면 톱기사로 골든 드래곤 부동산 자오웨이 회장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 포착, 탐사 보도팀 심층 취재라는 제목의 기사가 터져 나왔다. 기사에는 자오웨이의 비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 린메이가 직접 겪었던 그의 오만하고 차별적인 행태를 고발하는 내용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특히 비오는 밤 아파트 입구에서 벌어졌던 사건과 그의 모욕적인 발언이 담긴 녹취 일부가 공개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다. 자오웨이, 골든 드래곤 부동산, 와이탄 레지던스 갑질 등의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장악했다. 사람들은 그의 탐욕과 위선, 그리고 뿌리 깊은 특권의식에 분노했다. 특히 그가 린메이에게 퍼부었던 차별적인 발언들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지방 출신이라는 이유로, 가난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자오웨이와 골든드래곤 부동산 측은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기사 내용은 모두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며 경제관찰보와 린메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그들의 반박은 오히려 여론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경제관찰보는 추가 증거들을 연이어 공개하며 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관계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세무당국은 골든드래곤 부동산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검찰 역시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 자오웨이는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고 연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그가 쌓아올린 부와 명성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와이탄 레지던스의 다른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자오웨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그의 갑질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그의 눈치를 보며 불만을 사겨왔던 것이다. 린메이의 고발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자오웨이의 부당 행위에 대한 추가 제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린메이는 이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후속 보도를 준비하며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아있었다. 자오웨이 한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 제2, 제3의 자오웨이는 또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린메이는 샤오리와 함께 작은 식당에 들렀다. 샤오리는 여전히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자오웨이의 몰락에 대해 떠들어댔다. 언니, 진짜 속 시원해요. 그 인간 이제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린메이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야. 그는 여전히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겠지. 법정 싸움은 길고 지루해질 수도 있어. 그래도 언니가 해냈잖아요. 언니 아니었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샤오리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린메이가 말했다. 내부 고발자의 용기,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편집국 식구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불의를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했지.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상하이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수많은 린메이와 샤오리가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샤오리, 린메이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상대는 자오웨이 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박힌 편견과 불평등 그 자체일지도 모르지. 샤오리는 잠시 린메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무언가를 깨달은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린메이는 다시 한번 와이탄 레지던스 앞을 지나게 되었다. 예전의 그 자리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밤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쏟아지는 피, 자오웨이의 경멸 어린 시선, 그리고 자신의 심장을 뛰게 했던 차가운 분노와 결의. 그녀는 전기 자전거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싸움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팬이 존재하는 한, 그녀의 목소리가 닿는 곳까지 그녀는 계속해서 진실을 외치고 불의에 맞설 것이다. 몇 달 후 자오웨이는 결국 탈세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몰락은 상하이 경제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골든드래곤 부동산은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고 경영진이 교체되었다. 와이탄 레지던스에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린메이는 여전히 경제관찰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오웨이 사건 이후 더욱 주목받는 기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그녀는 또 다른 부조리를 찾아 취재하고 기사를 쓰고 세상에 알렸다. 때로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밤 빗속에서 다짐했던 약속을 그녀는 잊지 않았다. 어느 주말 오후 린메이는 상하이의 한 오래된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새로운 취재를 위한 사전조사였다. 골목길은 와이탄의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소박하고 정겨운 풍경이었다.
빨래가 널린 창문, 담벼락 밑에 옹기종기 모여 장기를 두는 노인들,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곳에도 사람들의 삶이 있었다.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그녀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이 멀리 보였다. 저 높고 화려한 건물들 속에는 또 얼마나 많은 자오웨이들이 숨어 있을까. 그리고 이 소박한 골목길에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힘겨워하고 있을까.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고민과 책임감이 실려 있었다. 그녀가 쓰는 기사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신중해야 했고 더욱 용감해야 했다. 그녀가 골목길 모퉁이를 돌았을 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그녀를 보고 달려왔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제잘거렸다. 누나, 기자예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맞죠? 한 아이가 용감하게 물었다. 린메이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어떻게 알았어?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나쁜 아저씨 혼내준 착한 기자 누나라고.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린메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조금 더 공정하고 따뜻한 곳이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비록 작은 힘일지라도 세상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면. 그녀는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나섰다. 그녀의 어깨에 걸린 가방은 여전히 묵직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 대신 따뜻한 연대의 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진실을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린메이는 취재 수첩을 꺼내 들었다. 새로운 이야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펜을 잡았다. 상하이의 태양 아래 그녀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작지만 끈질긴 발걸음으로 그녀가 기록하는 모든 진실들이 언젠가는 세상을 바꾸는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그녀는 묵묵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마치 그날 밤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나아갔던 것처럼. Current part characters Deed Savaret Gusivo Total characters 1937. 그녀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자오웨이 골든 드래곤 부동산 취재 파일 폴더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옆에는 새로운 이름의 폴더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었다. 푸동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 침해 실태 보고, 환경오염 기업 유착 관계 추적. 그녀의 싸움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더 넓고 깊은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때로는 익명의 협박 전화에 시달리기도 했고 거대 자본의 회유 시도에 직면하기도 했다. 취재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위협들은 그녀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가치가 있었고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으며 그녀의 기사를 통해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샤오리는 여전히 그녀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동료이자 후배였다. 그날 밤의 충격적인 경험 이후 샤오리는 이전의 소심함을 벗고 훨씬 더 적극적이고 용감한 모습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린메이를 도와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뷰를 보조하며 때로는 위험한 잠입 취재에 동행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험난한 탐사 보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편집장과 다른 동료들 역시 린메이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자오웨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보도한 이후 경제관찰부는 탐사보도 전문 매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했고 편집국 전체에 진실보도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이 넘쳐 흘렀다. 물론 외부의 압력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뭉쳐 이에 맞서 싸웠다. 어느 늦은 밤 린메이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상하이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 하나하나에 각기 다른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터였다. 그녀는 잠시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문득 그날 밤 자오웨이가 자신에게 던졌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그녀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어쩌면 그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여전히 이 화려한 도시의 이방인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속하지 못한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도시에 속해 있었다. 진실을 밝히고 불의에 맞서 싸우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방식으로. 그녀는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고 저장